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아나운서 황윤진입니다.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 독촉 전화에 잠도 못 자고 통장은 묶이고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3월에 광주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생과 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생긴 건데요. 경제적으로 한계에 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금융상담 또 재무상담을 도와주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미진 상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상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함께 채무조정제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담사님, 올해 3월 1일에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파산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계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생법원이 개원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회생법원의 의미는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으로 보다 이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기관이 개원한 것인데요. 2017년 서울 회생법원이 개원한 후 2023년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이 생겼고요. 이후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3월 1일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해서 총 6개의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그동안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광주지방법원에 했는데 이제는 광주지방법원이 아니라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거네요. 네, 3월 1일 이제 광주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어서 이제 3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네. 기존에 하고 있던 파산과 회생 사건이 이제 회생법원으로 이관되었고 3월 이후에 신청한 사건은 이제 광주 회생법원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생겼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실제로 그러면 요즘 채무 문제로 법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2025년 이제 전국 각 법원에 이제 신청한 개인 파산 접수건이 이제 49,008건이며 개인회생은 149,164건으로 특히 개인회생이 2024년 124,499건에 대비 19,647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등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이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최근 추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법원의 이제 월보 통계를 살펴보면요.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에는 개인 파산 신청이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 파산 사건은 최근 3, 4년 4만 건 정도 줄었고요. 네. 반면 이제 개인 회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전국적으로 86,553건이었던 개인 회생이 2023년 12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고요. 작년에는 14만 9,146건으로 2020년 대비 한 42%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빚이 있다면 아무래도 전액 면제받는 개인 파산 신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개인 회생이 늘었다는 게 의외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파산은 신청한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음. 목적으로 신청하는데요. 네. 개인 회생도 이제 파산과 동일하게 지금 형편으로는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없을 때 본인 현재 형편에 맞춰 변제 계획안 대로 상환하고 변제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 신청을 하는 절차인데요. 음. 개인 파산은 이제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다 보니까 면책 요건이 개인 회생보다 훨씬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간혹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 또 이제 신청 연령 자체가 젊어지고 있고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으로 신청이 증가하는 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면책이 안 되는 건가요? 개인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그 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요. 음. 최근에는 이제 채무 발생 원인도 다양해졌고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로 인한 실패, 그 개인의 가소비 등 파산으로 면책이 받기 어려운 채무들이 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전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불기도 음. 했었고 또 사업 실패나 실업 또 질병 같은 단순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더 복잡해졌네요. 음. 네, 정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음. 오늘은 이제 채무를 해결할 방법 중에 이제 법원의 신청에 조정받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해서 또 사례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죠. 개인 파산 신청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 이제 신청자의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고려하는 게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인데요. 네. 다만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개인 파산을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음. 채무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채무의 발생 원인, 그리고 미래의 소득 발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 현재 일시적인 수입이 중단인지, 장래에도 수입이 계속적으로 중단인지, 음. 처분 가능한 재산 여부와 그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음. 채권 자체가 비면책 채권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하게 어. 따져봐야 합니다. 네. 채권 자체가 비면책 채권이라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해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채권의 성격상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따로 있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이나 벌금, 그리고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가태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음. 중대한 가실로 타인의 생명 또한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면책 채권에 해당됩니다. 세금, 벌금, 임금, 양육비는 파산을 해도 면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채권만 아니면 개인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한 거죠? 비면책 채권은 채권이 가진 본래 성격 면책이 안 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고요. 네. 이외의 채권은 파산 신청을 했다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파산자로 신분으로 그대로 남아서 네. 파산자 신분은 10년간 파산자 신분에 불이익이 오. 있고요. 10년 동안 다시 파산 신청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 면책을 안 해주는 건가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파산을 신청하기 얼마 전에 혹시 고액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 그 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네. 법원에서는 재산의 은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낭비나 도박 등으로 현저한 재산을 감소시켰거나 네.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후 또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했거나 네. 다른 채권자를 먼저 우선하여 변제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양한데 이 실제 사례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센터에서는 이제 상담 과정 중에 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통 파산을 신청할 때는 과거 수년간 통장 거래 내역이나 금융 거래 자료와 본인의 직계 가족들의 그 재산 상황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본인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의 처분이나 고액의 금융거래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의 이혼 가정 중에 뭐 재산 분할이나 자녀에게 증여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음. 있습니다. 네. 면책을 못 받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하니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책을 못 받으면 10년간 재신청도 안 된다고 하셨죠? 네, 현재 이제 신청하고 있는 파산 제도는 음. 정확한 용어로는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 파산과 면책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지만 네. 파산 사건이 먼저 진행되고 음. 파산 선고 이전에 파산 선고에 취하되었다면 파산 선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네. 재신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산 선고 이후에 음. 면책 과정에서 면책의 신청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네. 10년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과 면책 두 사건이 동시에 접수가 되는군요. 네.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고령이라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면책이 그럼 조금 더 수월한 편인가요? 특히 이제 현재는 이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령의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이나 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뭐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시는 고령의 채무자인 경우는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면책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센터에서는 실제 상담하고 채무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고령의 저소득자분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서 정한 이제 가구당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산 신청의 기준이 되는 법원의 최저 생계비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기준은 금액은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음. 고시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은 월 153만 8,545원이며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51만 9,575원입니다.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금액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정도 이하라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어떤가요? 고령자가 아니면 파산 신청이 어려운 건가요? 이제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파산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나이가 젊고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혹시 이제 미성년자 자녀 등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 가족이 많아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상황이라면 네. 나이에 상관없이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둔 3, 40대 청장년층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신청자의 월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 가족이 많아서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함께 채무 조정 제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님, 기초수급자나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개인 파산이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하시고 종종 오셔서 기초수급을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으니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현재 복지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형편이 어렵다는 증빙은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기초 수급 지원을 받고 있으시면서 고령의 채무자라고 해도 앞서 설명한 비면책 채무가 있다거나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한다 그러면 개인 파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법원의 개인 파산 검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이나 혹시 직장 소재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요. 법원에서 이제 신청 후 파산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신청자는 파산 선고 기일날 반드시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네. 파산 선고 기일에 법원에 참석하면 법원에서 배정한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데요. 관제인이 추가 요구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기일 내에 준비해 관제인에게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관제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살펴보고 관제인과 별도도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관제인은 처음 제출한 서류 그리고 추가로 받은 서류 이런 면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최종적인 면책 여부를 결정해 주는데요. 네. 사실상 면책이 결정되는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 기일에도 신청자는 반드시 법원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파산 선고 기일, 관제인 면담, 그리고 채권자 집회와 의견 청취 기일까지 총 3번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신청 서류는 좀 복잡한 편인가요? 서류가 이제 간단하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간단하지 않지만 이제 간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고액의 수임료가 발생하는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지역민들은 저희 센터를 통해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센터는 이제 채무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구조 대상에 해당된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저희 센터 상담사들이 준비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충분히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센터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제 제외하고 네. 법원에 접수한 기준으로 면책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신청자의 채권자 수나 그리고 처분할 혹시 재산 여부에 따라서 시간은 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 이번에 이제 광주 해생법원이 개원함으로써 회생과 파산에 이제 전문 기관이 생겼으니 네.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6개월에서 1년이면 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건데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럼 신용은 바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 면책자 코드가 5년 정도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에 등록되기 때문에 네. 신용거래가 이제 제한됩니다. 5년이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신용이 네.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이제 건전하고 꾸준한 금융 이력을 쌓아가면 이제 신용 회복에 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용 거래 제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통장 개설이나 기본적인 은행 거래도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당분간 좀 어렵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통장 개설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인 회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개인 회생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서 계속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네. 법원을 통해서 본인 현재 형편에 맞춰서 음. 변제 계획안대로 상환하고 변제 기간이 종료되면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가 개인 회생 제도입니다. 네.
개인 파산이 갚을 재산과 소득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는 거라고 하면 개인 회생은 현재 형편에 맞게 좀 일부라도 갚아 나가는 제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는 이제 음.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수입 형태가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도 장내 계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 금액에도 기준이 있나요? 네, 개인 파산에서 설명했던 이제 최저 생계비가 개인 회생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네. 개인 회생 신청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면 월 소득 200만 원에서 2026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인 월 153만 8,545원을 제외한 46만 1,457원을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어. 제도입니다. 네. 정리하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게 개인 회생이군요. 그럼 또 다른 기준도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중요한 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청산가치, 즉 이제 재산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가치보다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할 금액이 더 커야 하는데요. 네.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신청자의 부동산, 또 예금, 자동차가 있다면 중고 시세, 보험 가입 중이면 보험 해약환급 예상 금액 그런 것들을 합산이고요. 네. 배우자의 재산의 가치도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50%를 신청자의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3년 내지 5년 동안 신청자가 변제할 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수 있는 걸 다 포함해서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그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기준인 거죠. 개인 회생 신청 채무에 그러면 한도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의 한도가 있는데요. 네. 부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한도가 있고요. 아까 개인회생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개인 파산은 비면책 채권을 제한 경우는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이 어렵다고 하셨던 뭐 도박이나 주식 혹은 코인 투자 실패, 또 과소비로 생긴 채무는 개인 회생으로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여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발생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채무 발생에 신청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 회생 서류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 파산도 그렇지만 개인 회생도 서류가 간단하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센터는 이제 개인 회생이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구조 대상인 분들에게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음.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 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제출한 서류 외에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요.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친 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먼저 납니다. 네. 그리고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행 기일이 또 정해지고요. 신청자는 반드시 그날은 법원에 출석하여야 됩니다. 네. 이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되면 변제 인가된 그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수행하고 그 변제를 완료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면책이 결정되고 잔존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네. 개인 파산에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인가요? 개인 파산 비면책 채권과 이제 동일한데요. 네. 대신 개인 회생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국세, 지방세, 관세, 그리고 가상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감면 없이 전액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네. 어. 개인 회생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님 연락처 안내해 주시죠. 네, 센터는 이제 순천, 여수, 강양 등 동부권에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순천 신대주구에 있는 동부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목포, 나주, 무안 등 서부권에 거주하신 분들은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지역은 해남 상담소에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담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까 각 센터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서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무 문제로 힘드신 전남도민이라면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